자, 이거는 이제 농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1급 발암물질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DDT, 퀸토젠, 프록시미돈 이런 맹독성 농약들이 있습니다. 이 농약들은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산양삼 또는 산삼에 대해서 농약 성분이 과연 있을까, 또는 지난번에 거론했던 대두박 뭐 이런 것들만 합법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어분, 골분, 대두 뭐 이런 세 가지만 합법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양삼에 농약 치나요? 이런 질문 같은데, 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또 혹여라도 잘못된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좀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저도 한 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이라는 것 자체가 산삼은 제외하고 산양삼과 인삼이 이제 있죠. 산양삼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 농약이 아니고 살포할 수 있는 물질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꿔야 된다,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지만, 그러나 이것을 만들 때 당시 2011년도 7월 달에 이 법안이 통과될 때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아마 이제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어분, 골분, 대두박 이렇게 세 가지만 살포하도록 이렇게 정해 놨죠. 물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골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비소도, 독극물인 비소도 아주 미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것이 토양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고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큰 명제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것은 환경학적 또 이렇게 토질 분석학적으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서 그 세 가지의 성분을, 품목을 이제 주도록끔 해놨는데, 그러면 삼이 자라는데 과연 그 세 품목이 필요한가? 적당한가? 또 그 삼이 자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삼이 필요로 하는 거는 모든 식물이 그렇듯이 이제 pH를 맞춰야 되죠. pH라는 것은 산도가 1에서 보통 14까지 정해져 있죠. 그러면 7 이하로 떨어지면 뭐 7에서 6 그 사이를 예를 들어서 뭐 약산성,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산성, 뭐 강산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7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알칼리성, 알칼리성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면 삼이 자라는 토양이 어떤 토양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산성 정도, 그러니까 알칼리성에서, 그러니까 중성에서 약산성 쪽에 제가 해보니까 잘 자라더라. 물론 다른 분들이 실험한 데이터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연구 분석을 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가 재배하는 산지에 잘 자라는 곳을 토양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pH뿐만 아니라 NPK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소, 인산, 가리, 요 세 가지 성분이 기본 성분이 있는데, 그럼 질소, 인산, 가리 중에 산에서 필요한 건 뭐며 삼이 잘 자라는데 필요한 건 뭐냐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인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산불이 난 곳에는 산나물이 굉장히 잘 자라죠. 없던 산나물도, 없던 품종도 발화가 되고, 그리고 성장도 굉장히 이렇게 우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소, 인산, 가리 중에 산은 유난히 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제가 실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도 아마 체계적인 연구와 또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산삼을 재배하는 백서에 이런 것들이 정부기관에서 좀 연구가 되고, 소비자들 또 내지는 생산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용이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표본화 시켜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산은 그런데 인삼은 어떨까?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산양삼과 인삼 사이에 인삼으로 넘어가기 전에 산양삼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이런
토양 또 영양분 이런 이유거든요. 대부분의 산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있게 하려면 인체에 해가 없고 또 토양에 내지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생물제 내지는 어떤 제재를 좀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래야지만 일정 국이 5년 키우면 손가락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연구와 또한 사회적 어떤 합의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고 생산자들이 그것을 수용해서 함께 농사를 지어서 산업화에 가는 길로 이바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산양삼만 언급하면 좋은데 인삼을 언급하면 또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을 드리죠. 삼 이러면 일단은 산에서 자생하는 환경 조건이 까다로운 그런 식물 중에 하나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이 밭에서 자라죠. 크게 자라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키우면 종이컵 그 이상으로도 키웁니다. 그럼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며 조건은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요인과 조건이 과연 인체에 해가 없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죠. 우리나라에는 식품공전이나 농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라서 인삼에서 검출되어야 되는 농약이라는 기준치가 있죠. 그 기준치를 넘어가면 사실은 안 되죠. 아마 그래서 모든 인삼 재배 농가들이 그 기준치 안에 이렇게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삼 기술이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라는데 산에서 자라야 되는 식물이 밭에서 자라려면 제가 알기로는 자주 거기에다가 탄저병, 잎짓무늬 마른병, 잿빛 곰팡이병, 그다음에 토양에 있는 여러 가지 충들 이런 것들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토양에 있는 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년 내지 2년 동안 그 재배지를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살포를 해서 다 이제 사멸을 시키고 조건을 만들지만 삼을 일단 1년짜리를 정식해서 본포에다가 옮겨 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제 관리가 참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죠. 그럴 때에 치는 여러 가지 그 잎제들, 연면 시비를 하거나 뭐 점적 관수를 하거나, 그 연면 시비는 살포를 하는 겁니다. 분무기를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약재를 산포하는 것이고, 점적 관수는 땅 위에 호수를 깔아서 작은 구멍을 뚫고 토양에 직접 스며들게 할 수 있는 이런 관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면 시비하거나 점적 관수를 하는 그 성분들이 인체에 해가 없고 또한 기준치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아마 이런 것들로 있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다만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제가 편의상 그것을 농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농약이 뭐 약성분이 있어서 독극물이다 이런 개념의 농약이 아니고 이 식물을 재배하는 데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방제 두 개죠. 이제 살포하는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방제의 효과가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성장 촉진의 효과가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꼽을 수가 있죠. 성장 촉진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제거나 토양 속에 스며들어서 삼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광합성을 원활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이고, 충 내지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삼 잎사귀에 붙어 있는 다발선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해충들 또 균들,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의 어떤 성분이 있죠. 그래서 그 농약이라고 표시한 오른쪽이나 왼쪽 상단에 보면 반감기라고 한문으로, 대부분 한문으로 써놨더라고요. 있습니다. 거기에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뭐 72, 뭐 100, 뭐 256, 뭐 이렇게 예전에는 한 400일까지 되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이 농약을 살포한 이후에 그 상단에 표기된 날수만큼 지나가야지만 인체에 해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아마 지켜서 준수하리라고 이렇게 여기고요. 또 행여라도 내년에 수확을 할 걸 올해 살포를 한다면 아마 300일 넘어가는 걸 하면 그게 지나지 않은 다음에 수확을 하게 되겠죠.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철저하게 양심적으로 지켜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인삼을 또 공사나 이런 데
납품을 하려면 성분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철저하게 지키지 않을까. 한 가지는 공사 납품하지 아니하고 일반 시중에 판매할 때는 사실은 관리가 조금 허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의 농사를 인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농약들을 살포하면 사실은 달여서 물로 달이면 그 농약은 이제 수분으로 증발을 하겠죠. 그러나 아주 미량이지만 소량의 중금속은 남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평생 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중금속이다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사료되고, 그러나 그 사실들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이 있죠. 수삼이라 그러면 삼을 말리거나 홍삼을 만들거나 가공하지 않은 캐서 내온 그 삼을 이제 수삼이라고 하죠. 물숫자를 써서. 그 삼을 그냥 꿀에서 찍어 먹는 거는 사실 조금 꺼림칙해요. 그죠? 이제 그 부분은 소비자들이 조금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드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 생산하시는 인삼 재배하시는 농가들을 믿지만 그 부분은 그렇다라고 감안을 하지. 저도 찍어 먹기는 합니다만 이런 정보를 이렇게 드리니까 우리나라가 인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또한 양심적이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밝혀졌으면, 다 알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또 혹시라도 수산 판매나 또한 다른 판매에 영향을 사실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상승 효과가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중간에 끼어들기가 뭐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긴 했는데, 일단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조금씩 정리를 해보면, 농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쁜 농약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농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장을 촉진하는 농약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이러스나 어떤 방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농약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삼에다가 이렇게 농약을 주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날짜가 다 적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가 얼마나 잘 날짜를 관리하면서 하는가가 관건이다. 이게 지금 인삼에 대해서 말한 거는 이게 지금 정리가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양삼에 대해서 정리를 조금 해보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어분, 골분, 대두박,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의 어떤 영양분이라든가 농약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법이 좀 개정되어야 된다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 촉진이나 이런 것들, 인체에 전혀 무해한 어떤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조만간에 그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 드린다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렇게 피력을 정부에다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농약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삼 농가에서 치는 두 가지, 하나는 방제고 하나는 성장 촉진인데, 이것이 비단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하나 더 언급해야 돼요. 중요한 사실.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한번 30여 년 전에 근절시킨 농약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1급 발암물질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DDT, 퀸토젠, 프록시미돈, 이런 그 맹독성 농약들이 있습니다. 이 농약들은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검출이 안 되죠. 그런데도 일부 검출되는 어떤 그 아주 극히 소수에 되는 옛날에 화전민들이 그걸 썼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는 이가 많았죠. 이렇게 몸속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이라는 그 작은 쌀알 같은 벌레가 있을 때는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 하얀 가루를 머리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렸습니다. 그게 DDT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맹독성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걸 몰랐죠. 그게 얼마나 무섭냐 이러면 지금 식물에다가 심어 놓으면
그 식물이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죠. 그 열매를 다스는 곳에 갖다가 심어도 거기에서 자라나는 식물에도 그 성분이 검출될 정도로 굉장히 맹독성입니다. 맹독성이다 보니까 충과 균들이 근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식물에게는 도움이 되죠. 그러나 인체에는 굉장한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을 다 근절시켰기 때문에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이웃나라,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의 삶들 많이 들어오죠. 거기에는 사실 그게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까마귀가 다 쫓아와서 듣습니다. 거기에 일부에서는 사실 검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임하삼이라고 일컫는 곳에 사실은 그 성분들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음을 또한 확인했고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뭐 외교 문제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참고하셔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구나 참고하셔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 저기 그 현지를 올라가는 길 옆에서 판매하는 그 쭉 나열되어 있는 거 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굉장히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시고 좀 우리 소비자들 이 채널을 보시는 소비자들은 조금 그 생각에 있어서는 조금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자신들의 몸에 좋으려고 먹는 삶이 오히려 독이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그 외국삼과 우리나라 고려삼에 대해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또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전해드린 그 정보들 제 이야기가 뭐 또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다거나 또 제 생각과 좀 다르다거나 이런 분들은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제가 초두에 전제를 했죠. 이건 제 생각이고 제 의견이라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의견을 나누는 이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행여라도 또 가끔 가다가 비판하거나 또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게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사실은 거기에까지 다 이렇게 응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궁금하거나 또 제가 배울 것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충분히 또 수용하고 또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들 PD하고 상의해서 또 이렇게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금 비판이나 뭐 이런 것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좀 논리적이거나 또는 이렇게 좀 점잖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 분들이신데 간혹 가다가 그냥 아예 욕설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뭐 자신이 이제 피해를 입었다거나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뭐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뭐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거나 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거나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그 댓글을 삭제하거나 이런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요.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금도 달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달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다른 분들이 그분의 아이디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 기능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혼자서 이렇게 계속 그냥 주구장창 혼자서만 댓글 달고 계시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벌써 그렇게 되신 분들은 이제 댓글을 다셔도 저희가 이미 볼 수가 없고 다른 분들도 아마 못 보실 텐데 앞으로도 혹시나라도 기분이 뭐 좀 언짢으시다거나 또는 의견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욕설이나 이런 것을 다시기보다는 조금 내 생각은 이러한데 왜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다라든지 또는 이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러이러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또 저희한테도 좀 배울 것이 생기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얻어갈 것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그런 식의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의 글도 다른 유튜버가 볼 때에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저의 답변도 사실은 정보고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 내가 이거 최고입니다, 이거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미리 전제하고 이 채널을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워야 될 거라면 충분히 수용합니다. 또 그럴 용의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 아들 PD가 이야기했듯이 소모전,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눈살 찌푸릴 만한, 아니 기분이 상할 만한 이런 댓글들은 자제해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아니면 농약 부분, 또한 삶의 성분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이 가셨다면 좋아요, 댓글, 홍보 부탁드립니다. 자,